모임에 나가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유독 눈에 띌까? 타고난 기품 때문일까? 아니면 비싼 옷 때문일까?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가? 사람이 옷을 만드는가? 많은 이들은 첫 번째를 택합니다. 로고가 선명한 재킷, 반짝이는 액세서리, 값비싼 구두. 그러나 제 경험상 우아함은 값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아함은 태도와 정신,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일상의 규율에서 나옵니다. 낡았더라도 깨끗이 빨아 잘 다린 셔츠, 몸에 맞게 수선된 재킷, 광이 살아있는 구두 한 켤레.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마음가짐을 증명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징표입니다. 왜 단정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흐트러진 옷차림은 단지 보기 싫은 수준을 넘어 마음의 이완과 책임감의 이탈을 불러옵니다. 셔츠 한 벌을 제대로 다리지 못하는 테마는 회의 약속 한 번을 가볍게 넘기는 태도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반대로 잘 다려진 옷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장입니다. 오늘은 빈틈을 용납하지 않겠다. 말과 행동이 이 주름 없는 셔츠처럼 곱고 정직해야 한다. 옷은 천조각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정신 상태, 오늘의 각오, 내일의 가능성을 읽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봅시다. 단정함은 사치와 다릅니다. 우아함은 비싸게 치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장식을 더하면 시선은 옷에 머물고 덜어내면 시선은 얼굴과 눈빛 그리고 말의 힘으로 모입니다. 진짜로 돋보이는 사람들은 화려함을 쌓지 않습니다. 맞춤, 청결, 기능 이 세 가지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습니다. 결국 우리는 옷을 입는 동시에 시간도 입습니다. 과장된 실루엣은 움직임을 방해하고 군더더기 없는 재단은 행동에 추진력을 줍니다. 모임에서 빛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활동성을 해치지 않는 우아함을 선택합니다. 격식과 자유,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멀리 갑니다. 신입에게는 왜 더욱 단정함을 요구할까요? 아직 직위도 실적도 없을 때 눈에 보이는 성실함은 가장 빠른 신뢰의 언어가 됩니다. 구겨진 셔츠와 다른 구두로 아이디어는 탁월합니다라 말하는 순간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닫습니다.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사람이 내 일에는 책임질까? 신호는 보이지 않게 흘러가 상대의 판단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잘 손질된 구두와 깨끗한 칼라는 이 사람은 약속과 기준을 지키는군 이라는 첫 인상을 선물합니다. 첫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스스로의 첫 인상을 다리는 셈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는 실전으로 증명하지. 옷은 별로 관심 없어. 그러나 실전을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도구를 소중히 다룹니다. 현장에서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는 베테랑은 없습니다. 옷차림도 같습니다. 오늘 치를 전투의 성격에 맞는 준비는 곧 일에 대한 예의입니다. 중요한 고객 미팅, 오래 기다린 소개 자리, 한 줄 문장으로 인생이 바뀌는 제안, 이 모든 순간에 옷은 배경이 아니라 각오의 표지판입니다. 당신의 등판에 적히는 글자는 로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관리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간단한 의식을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 3분. 첫째, 옷깃을 펴면서 호흡을 고릅니다. 둘째, 손끝으로 주름을 쓸어내리며 마음속 불안을 함께 내립니다. 셋째, 눈을 마주보고 한 문장으로 오늘의 태도를 선언합니다. 말은 단정하게, 행동은 정확하게, 약속은 끝까지. 이 3분은 값비싼 코트보다 깊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외투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반복들이 모여 하루의 페이스를 만들고
그 페이스가 쌓여 신뢰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색은 취향을 넘어 전략입니다. 어두움은 때로 무게와 위험을, 밝음은 투명함과 도전의 기운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얼굴빛과 장소의 성격, 전해야 할 메시지에 맞춰 색을 선택하면 말하지 않아도 설득이 시작됩니다. 나는 숨길 것이 없다. 흰 셔츠가 오늘은 명료하게 추진하겠다. 푸른 넥타이가 대신 말해줍니다. 반대로 늘 안전한 회색만 고집하면 마음도 점차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옷장 속 색의 폭이 곧 생각의 폭이 되지 않도록 한 톤의 결단을 용기 있게 더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당신이 입은 옷은 방패입니까? 혹은 족쇄입니까? 어깨를 펴고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날개입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게 만드는 무거운 커튼입니까? 우아함은 남의 시선을 좇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부터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다음 장에서 단 3분 만에 기품을 켜는 아침 루틴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옷깃이 곧 마음결입니다. 당신의 마음결을 다듬는 그 3분이 오늘 하루를 바꿉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단정함이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 말 한 줄이 우아함의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우리가 옷을 깨끗이 다리고 구두를 닦는 이유는 남의 평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는 자기 존중의 의식입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구겨진 셔츠를 입고 서면 어깨가 저절로 숙여지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다림질이 잘 된 셔츠를 입는 순간 어깨가 펴지고 얼굴에 자신감이 스며듭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시작의 자세가 다르면 하루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옷은 당신의 정신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나는 이런 규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카르 체크리스트. 실린. 옷이 깨끗한가? 얼룩 하나라도 있으면 내 마음에도 얼룩이 남는다. appropriate. 상황에 어울리는가? 옷이 장소와 사람에 대한 예의다. right fit. 내 몸에 맞는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옷은 자신감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energetic posture. 옷을 입었을 때 에너지가 살아나는가?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옷은 이미 낡은 것이다. 이 4가지를 아침마다 60초 안에 점검하십시오. 이를 나는 60초 재킷 점검이라 부릅니다. 셔츠의 깃, 소매, 어깨선, 구두의 광. 단 1분이면 하루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단정함은 결코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시간을 쓰는 일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작업복과 낡은 양복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명품 하나 없던 그의 옷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깨끗함은 돈이 아니라 의지로 결정된다는 진리입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려는 마음이 옷을 완성하고 그 옷이 다시 사람의 태도를 완성합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보기 좋게 보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출근 전 혹은 외출 전 해야 할 3단계 의식입니다. 1단계 정리, 리셋. 옷장을 열고 전날 입었던 옷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사고를 낳는다. 2단계 점검,
체크. 오늘의 일정에 맞는 복장을 선택하고 거울 앞에서 구김과 먼지를 확인한다. 3단계. 결심, 커미트. 단정한 옷을 입은 자신을 바라보며 짧게 한 문장 선언한다. 오늘 하루 내 행동이 내 옷처럼 깨끗하길. 이 3단계를 꾸준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은 단지 외모가 아니라 신뢰감에 대한 평가입니다. 단정함을 잃은 사회는 신뢰를 잃은 사회입니다. 회사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옷차림이 느슨해지는 순간 관계의 긴장감도 풀립니다. 단정한 복장은 인간관계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허리가 곧고 시선이 정면을 향하며 옷이 깔끔하죠. 그 단정함에서 우리는 신뢰와 품격을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아함의 첫 언어입니다. 우아함은 화려함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겉모습을 덜어내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옷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바로 당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향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옷은 깨끗합니까? 아니면 마음의 피로와 함께 구겨져 있습니까? 거울 앞에서 60초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60초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언젠가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덜어내는 우아함, 즉 단순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화려함보다 절제된 모습에서 더 큰 권위를 느낄까요?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화려하게 해야 눈에 띈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진짜 우아함은 덜어낼 때 완성된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세련됨이란 장식을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본질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통찰력입니다. 당신이 모임에서 돋보이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을 감추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지워야 합니다. 과한 패턴, 눈에 띄는 액세서리, 유행을 쫓는 색감들. 이런 것들은 잠깐의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오래된 신뢰를 쌓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은 옷의 화려함에 머무르고 당신의 목소리와 생각은 그 뒤로 밀려납니다. 나는 이 원칙을 사레프 법칙이라 부릅니다. 피트, 핏. 옷의 선이 당신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따라야 합니다. 편안함이 없는 옷은 자신감의 첫 번째 적입니다. 펑션, 기능. 당신이 오늘 할 일에 옷이 맞아야 합니다. 회의라면 신뢰, 강의라면 집중, 가족 모임이라면 따뜻함을 전달해야 합니다. 폼, 형태. 불필요한 장식은 덜고 기본의 선을 남기십시오. 단순한 실루엣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미학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옷장을 꾸렸습니다. 한 벌의 정장이라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관리했고 필요 이상으로 옷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벌의 명품 옷보다 중요한 건 늘 나답게 보이는 몇 벌입니다. 단순함은 반복을 통해 완성되고 반복은 신뢰를 만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Would you ask you rule입니다. 당신의 옷장에는 5벌의 기본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흰 셔츠, 네이비 자켓, 검정 바지, 깔끔한 구두, 간결한 코트. 5가지 주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업무, 모임, 가족 행사, 휴식, 발표. 그리고 5해 이상 입을 수 있도록 관리하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옷장은 언제나 명확해집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은 줄고 집중해야 할 삶의 본질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옷장이 복잡한 사람은 대체로 인생의 선택도 복잡합니다. 반대로 깔끔하게 정돈된 옷장은 주인의 사고방식이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증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함은 힘이다. 그는 사업에서든 삶에서든 불필요한 장식을 싫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는 항상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단순함은 그를 기억하게 만들었고 그의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태도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옷으로 자신을 표현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표현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절제란 안꾸밈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힘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망설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의 질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 질서가 당신의 말투, 표정, 걸음까지 이어집니다. 모임에서 단순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말수가 적지만 듣는 순간 모두가 집중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옷이 소리 없는 배경처럼 그의 생각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은 침묵의 설득력입니다. 당신의 옷장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잠시 치워두십시오. 대신 가장 편안하고 깔끔한 옷 한 벌을 꺼내 입어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아함은 꾸밈의 결과가 아니라 절제의 산물입니다. 덜어낼수록 핵심이 드러나고 그 핵심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단순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지만 속은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옷, 책임감의 무게. 이 보이지 않는 옷을 제대로 걸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지만 책임감이라는 옷을 입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아함이란 단지 외모의 단정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깔끔하지만 속이 흐트러진 사람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옷은 하루 만에 구겨지고 신뢰도 함께 찢어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옷 한 벌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천 명의 생계를 책임지겠는가? 이 말은 단순히 복장 예절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을 말한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세상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나는 나의 일에, 나의 말에, 나의 시간에 책임을 진다. 많은 이들이 옷을 입을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아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옷은 내가 맡은 역할에 어울리는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복장이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듣는 이가 집중할 수 있는 단정함을 선택합니다. 가족과 식사를 하는 날이라면 따뜻함과 여유가 느껴지는 복장을 고릅니다. 옷은 단지 색과 재질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를 미팅 유니폼 프로토콜이라 부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확인해야 할 3가지 단계입니다. 24시간 전, 옷을 미리 준비하고 구김과 단추를 점검한다. 준비된 복장은 내일의 긴장을 줄인다. 3시간 전,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자세를 점검한다. 단정함은 자세에서 완성된다. 30분 전, 마음을 정리한다.
이 복장이 내 말을 지탱해 줄 것이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신뢰도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은 중요한 건 실력이다라고 말하지만 실력을 믿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실함을 옷에서 먼저 느낍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의 중요한 미팅에 늦게 들어옵니다. 셔츠는 구겨지고 신발엔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하더라도 당신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무책임하구나. 그 한순간의 인상이 관계 전체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단정한 옷차림으로 미소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말하기 전에 신뢰를 얻습니다. 그의 옷은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대변합니다. 책임감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집니다. 단정함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대충 입은 옷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정성스럽게 입은 옷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매일 새벽 회사의 위기 속에서도 빳빳하게 달인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옷이 구겨지면 내 마음도 구겨진다. 그는 옷을 다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신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내면의 다림질입니다. 옷을 고르고 다리고 입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훈련입니다. 구겨진 셔츠를 펼 때 우리는 동시에 마음의 주름을 펴는 것입니다. 그 주름을 그대로 두면 결국 관계와 말, 행동에도 구김이 남습니다. 내가 만난 진짜 우아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정함은 나를 단속하기 위한 장치다. 그들은 옷을 통해 스스로를 관리하고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말 한마디, 걸음 한 걸음에서도 신뢰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옷은 단순히 천 한 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선언입니까? 단정함은 당신이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서명입니다. 그리고 그 서명에는 당신의 이름보다 먼저 당신의 태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책임감의 옷을 한 단계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단정함이 마음의 다림질이라면 그 다음은 삶의 다림질입니다. 옷을 펴는 힘이 곧 인생을 펴는 힘이 되는 이유, 그 비밀을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옷을 다리는 일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 즉 내면의 정리입니다. 구겨진 셔츠를 펴는 순간 우리는 단지 옷감의 주름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함을 함께 펴내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구겨질지라도 내 옷까지 구겨지게 두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단정함이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의 규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바람과 주름으로 가득합니다. 사업의 위기, 가족의 갈등, 건강의 흔들림, 이런 순간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다듬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구겨진 옷을 손에 들고 다림질을 시작할 때 뜨거운 열기는 단순히 옷감에만 닿지 않습니다. 그 열기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러옵니다. 옷이 펴질수록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펴질수록 정신도 정돈됩니다. 나는 이것을 3분 다림 의식이라 부릅니다. 1분 동안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한 손에는 다리미를, 한 손에는 마음을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두 번째 1분은 천천히 다림질을 하며 오늘의 불안과 피로를 쓸어내립니다. 마지막 1분은 거울을 바라보며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나는 다시 깨끗하게 시작한다. 이 단순한 의식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다림질은 단순한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의지의 리허설입니다. 우리는 옷을 다리며 무의식적으로 결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주름이 적은 하루를 살겠다. 그 결심이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단정하고 반듯해집니다. 구겨진 옷은 사람의 심리를 미묘하게 흔듭니다. 출근길에 셔츠가 구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오늘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냅니다. 반대로 다려진 셔츠와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외모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 확신의 온도차를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새벽에 옷을 다려 입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이 천갈래로 찢어질 때조차 그는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구겨진 옷을 펼 수 있는 사람만이 구겨진 인생도 펼 수 있다. 그는 다림질을 통해 자신을 다스렸고 다듬어진 태도로 세상을 맞았습니다. 우아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의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다리며 하루를 정돈하고 마음의 결을 다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림질의 슥슥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생각은 다시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새로운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이 요즘 구겨진 듯 느껴진다면 오늘 저녁 옷 한 벌을 다려보십시오. 그 행위는 당신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정리하는 준비입니다. 다림질은 어제의 실수를 덮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다리고 있다. 그 순간 옷의 주름만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도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다림질의 힘을 한 단계 더 넓혀 보겠습니다. 옷의 색이 우리의 감정과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인생을 움직이는 전략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색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언어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색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당신이 어떤 색의 옷을 입는가? 그 선택에는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싶은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밝고 선명한 색을 좋아한다. 어두운 색은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 그에게 파란색과 흰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도전과 투명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답게 자신이 입는 옷에서도 희망의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 색은 두 가지 힘을 줍니다. 하나는 자신감을 높이는 힘, 다른 하나는 세상과 소통하는 힘입니다. 밝은 색을 입으면 시선이 열리고 몸의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늘 회색이나 검은색 옷만 고집하면 마음도 그 색처럼 점차 닫혀버립니다. 색은 마음의 온도와 같습니다. 당신이 입는 색이 곧 오늘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과감해져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면 어두운 옷이 편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곧 나는 이제 세상 앞에서 조심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아함은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활력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옷의 색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울리는 팔레트 전략입니다. 나는 이를 캡슐 팔레트 톨 무집주일 7핌이라 부릅니다. 이 연령대에서 가장 품격 있게 보이는 색의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색 3가지, 네이비, 아이보리, 차콜 그레이.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인생의 기본 톤. 포인트색 2가지. 하늘색 또는 버건디, 그리고 미묘한 카멜톤. 얼굴빛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5가지 색만으로도 옷장 전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색이 꼭 붉은색이나 노란색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명도와 채도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옷장 앞에 서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색이 내 얼굴을 밝히는가? 아니면 내 기운을 눌러버리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오늘을 결정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중요한 회의나 해외 출장을 앞두고 늘 옷의 색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는 회색빛 양복을 입을 때면 차분함을, 흰 셔츠를 입을 때면 자신감을, 그리고 파란 넥타이를 맬 때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다 는 결심을 담았습니다. 색은 그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내일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까?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이미지에 맞는 색을 선택하십시오. 옷의 색이 곧 당신의 말투가 됩니다. 색은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번역기입니다. 우리는 그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 색으로 타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밝은 색의 옷은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단정하고 환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우아함의 확장입니다. 이제 옷장을 열어 가장 오래 입은 옷의 색을 보십시오. 그 색은 당신의 인생의 기조입니다. 너무 무겁고 칙칙한 색이 많다면 이제는 작은 변화로 새 바람을 불어넣을 때입니다. 밝은 색의 스카프 하나, 흰 셔츠 한 벌, 하늘색 셔츠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면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색의 철학을 발끝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신발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아함이 완성되는 법, 슬리퍼의 편안함과 구두의 긴장감, 그 사이에서 진짜 품격이 갈라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걸음걸이에서 드러난다. 걸음에는 마음의 방향이 있고 마음에는 습관이 담겨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걸음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신발이라는 사실이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다. 신발을 닦는 일은 단순한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신 수양이다. 그에게 구두는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루를 열어주는 첫 의식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구두를 닦으며 마음을 정리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 반짝이는 구두는 그의 자신감이자 각오였다. 당신은 오늘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다른 밑창 흙이 묻은 운동화 혹은 슬리퍼. 아마 당신의 하루의 긴장감은 그 신발의 상태와 비례할 것이다. 슬리퍼를 신는 순간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느슨해진다. 구두를 신는 순간 허리가 펴지고 발끝에 힘이 들어간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꾼다. 나는 이를 슈 리추얼 60초라 부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1분만 투자하라. 신발의 먼지를 털고 천으로 부드럽게 닦은 뒤 한 발씩 천천히 끈을 묶는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호흡은 고르고 마음은 집중된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정신의 정비 행위다. 슬리퍼는 편하지만 편안함은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편안함에 젖은 마음은 성장하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은 늘 성공은 불편함의 영역에서 태어난다고 말했다. 당신이 슬리퍼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순간, 그만큼 당신의 걸음은 세상의 긴장감에서 멀어진다. 반면 단단히 닦인 구두는
당신에게 묘한 각오를 선물한다. 발끝의 무게가 곧 책임의 무게가 된다. 신발은 사람의 삶을 닮았다. 다른 구두는 노력의 흔적이고 반짝이는 구두는 오늘의 태도다. 나는 신입사원들에게 늘 물었다. 내 구두는 지금 반짝이고 있나? 그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달았다. 구두가 반짝이는 사람은 대체로 일의 순서도 마음의 태도도 반듯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띄는 상이나 액세서리에만 신경 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발끝을 본다. 그 작은 디테일에서 성실함과 삶의 질서를 읽는다. 당신이 중요한 모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도 신발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그 단 한 장면으로 신뢰는 무너진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 구두를 닦는 건 내 발걸음이 오늘도 정확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기도였다. 그에게 신발은 종교보다 진지한 신념의 도구였다. 그는 신발의 광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고 그 반짝임 속에서 내가 아직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지금 당신의 신발을 내려다보라. 그 신발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가? 아니면 제자리로 붙잡는가? 닳고 지저분한 신발은 종종 마음속 불안의 거울이다. 반대로 잘 정돈된 신발은 준비된 사람의 상징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신발을 관리한다는 건 당신의 내일을 관리하는 일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발끝을 점검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도 항상 똑바로 세운다. 작은 습관이 인생의 궤도를 결정한다. 다음 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우리가 옷과 신발을 통해 배운 단정함과 긴장감이 자유와 격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다. 자유롭게, 그러나 품격 있게. 이 두 축의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진다. 우아함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태도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자유롭게 입는 것과 단정하게 입는 것, 둘 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잡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완성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 그는 늘 현장에서 자유롭게 일했지만 동시에 절제와 규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옷차림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양복은 단정했지만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의 구두는 빛났지만 결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착각합니다. 남들이 입는 대로 SNS에서 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게 맞는 옷을 스스로 고르고 그 옷으로 나의 철학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나는 젊은 이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막춤을 춰도 좋다. 하지만 그 춤이 네 리듬이어야 한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막춤이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일관되게 입는 것은 내 춤입니다. 우아한 사람은 남의 박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리듬으로 걸으며 그 리듬 속에서 격식을 지킵니다. 이 균형의 비밀은 바로 하짠리메의 자유 속의 격식고입니다. 자유로워도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개성을 드러내되 자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 50, 60 이후에 지녀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도 현장에서도 늘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격식은 내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다. 이 말은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그 자유가 타인의 신뢰를 해치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따라서 우아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절제 안에서의 자유를 누립니다. 한편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장을 입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는 깔끔한 캐주얼도 충분히 격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옷의 종류가 아니라 정성의 흔적입니다. 다림질된 셔츠, 정리된 소매, 닦인 신발.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바로 격식의 본질입니다. 나는 이 원칙을 스타일 크레도라 부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표현하되 세상을 존중한다. 이 문장은 당신이 어떤 자리에 서둔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50일 60대라면 이런 이벤트 드레스 코드 매트릭스를 마음에 두십시오. 비즈니스 모임, 단순한 디자인, 깔끔한 톤, 한 가지 포인트 색상, 가족 행사, 따뜻한 색감, 부드러운 재질, 여유 있는 실루엣, 문화 모임, 개성을 드러내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자유로움.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해도 어떤 자리에서도 당신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그들 앞에서 격식만 강조하는 사람은 구시대적이라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는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품이 있는 자유방타입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양복에 운동화를 신은 젊은 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었지만 그가 말하는 태도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유롭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아함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당신도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자유에 책임감의 끈을 묶어두십시오. 그 끈이 당신의 자유를 품격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유와 격식이 만나는 마지막 공간, 가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단정하고 우아해도 집 안에서의 태도가 흐트러진다면 모든 우아함은 무너집니다. 진짜 품격은 집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아함을 남이 보는 자리에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특히 가정 안에서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집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으로, 집에서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예의를 잃지 말라.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복장 규율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아무리 멋지고 정중하게 행동해도 집에 돌아와 가족 앞에서 느슨한 옷을 입고 무뚝뚝한 말투로 대한다면 그 우아함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아한 사람은 가족 앞에서도 자신을 단속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이야말로 당신의 품격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홈 삼원칙이라 부릅니다. 말투의 예의, 가족에게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라. 타인에게는 감사합니다를 말하면서 가족에게는 당연하지라고 말하지 말라. 복장의 정돈, 집에서도 단정한 옷을 입어라. 늘어진 티셔츠와 낡은 슬리퍼는 당신의 마음가짐을 무너뜨린다. 시간의 존중, 약속의 시간을 가족에게도 지켜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간을 소홀히 대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일상의 수양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회사에서는 엄격했지만 집에서는 따뜻한 아버지이자 성실한 남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무책임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결코 책임질 수 없다. 그는 외부의 성공보다 가정의 신뢰를 먼저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의 복장은 당신의 마음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깨끗한 옷은 단지 보기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편안함을 핑계로 늘어진 옷을 입는 순간 그 편안함은 곧 관계의 거리로 변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평소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아한 사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언제나 깔끔하고 태도는 따뜻하며 말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꾸민 결과가 아니라 생활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아함은 가족에게 주는 책임감에서도 비롯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을 벌어도 가족의 눈물을 닦지 못한다면 그 돈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이 담은 책임의 무게를 봐야 한다. 그의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자리에 서더라도 가족에게 무책임하다면 그것은 단지 잘 꾸며진 위선일 뿐입니다. 가정은 당신의 우아함을 시험하는 첫 번째 무대입니다. 밖에서 얻는 평판보다 집 안에서 받는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세상은 언젠가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문을 열기 전 호흡을 고르고 셔츠의 깃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지금부터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하겠다. 이 짧은 마음가짐이 당신의 하루를 완성합니다. 우아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 앞에나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가족에게 있습니다. 밖에서 인정받기 전에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 우아함을 지켜내는 용기와 절제, 그리고 단순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옷을 다리는 일이 삶을 다듬는 일이라면 그 완성은 바로 꾸밈없는 진정성에 있습니다. 인생의 옷장에는 수많은 옷이 걸려 있습니다. 그중 어떤 옷은 화려하지만 금세 낡고 어떤 옷은 단순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태도와 절제, 그리고 단순함의 힘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란한 걸 싫어했다. 쓸데없는 건 하지 않는 게 내 철학이었다.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안에는 철저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옷에서도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늘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덜어내라. 남겨진 것이 본질이다. 우아함의 궁극적인 형태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은 가난의 표현이 아니라 정신의 여유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지우면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가려진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절제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와 품격이 깊어집니다. 옷차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세서리가 많을수록 시선은 분산되고 단정한 옷 한 벌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눈과 말에 집중합니다. 옷이 복잡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옷이 단순하면 당신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정주영 회장은 단순함을 행동의 질서로 여겼습니다. 그는 복잡한 계획보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곧 그의 힘이었습니다. 나는 이 철학을 옷장에도 적용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워드롭 알고리즘. 정리,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과감히 정리하라. 선별, 지금의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옷 5벌만 남겨라. 수선, 낡았지만 애착이 있는 옷은 고쳐 입어라. 세탁, 깨끗함은 최고의 장식이다. 배치, 매일 아침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옷장을 단순하게 배열하라.
이 과정을 반복하면 옷장뿐 아니라 인생의 질서도 함께 정돈된다. 옷이 복잡한 사람은 대체로 마음도 복잡합니다. 단순함은 결국 사고의 명료함으로 이어집니다. 단정함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무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위기 속에서도 빳빳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는 다림질된 옷이 자신에게 오늘도 준비되어 있다고 속삭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단정함은 공허한 거치장이 아니라 자신을 다잡는 하루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의 옷이 곧 당신의 태도입니다. 옷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사람, 지나친 감정, 과한 걱정을 덜어내면 당신의 인생도 옷처럼 가볍고 단정해집니다.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옷으로 세상 앞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개척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다려 새 옷처럼 입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는 늘 새로운 자신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반복된 결심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아함이란 늙지 않는 정신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핑계 삼지 않고 매일의 다림질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셔츠에 주름을 펴듯 당신의 마음의 주름도 펴보십시오. 삶의 무게가 아무리 크더라도 당신의 손끝이 닿는 그곳에서 다시 단정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옷을 다리는 것은 곧 삶을 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삶을 다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 책임의 무게가 바로 우아함의 본질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세상 앞에 설 것입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구겨진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림질할 용기를 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